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한 산림 실태 알아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 같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산이 황폐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생기는 걸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선 산림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나선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푸른 숲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김종진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조충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산림 복구에 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본인의 어떤 그 저작이나 아니면 연설을 통해서 산림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심지어는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화면 보실까요?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이 황금산이라고 하는 게 품고 있는 뜻이 있겠죠? 그 황금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산에서 이제 뭐 기름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이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과일나무, 상과실 나무도 심고 또 이제 그 땅에는 그 약초들을 캐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구물을 캐서 얻는 수익과 같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황금산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황금 캐는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나오는 산 예, 이런 예. 의미인 거죠. 이게 북한에서는 그 식목일을 식수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작년 식수절 식목일이죠. 이때 여기가 이제 만경대혁명학원인데 여기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아, 저렇게 이제 그 한 나라의 이제 용도자가 이제 진짜 몸소 나무를 심는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몸소 식수의 초삽을 뜻이었습니다. 식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하시며 네, 부인 리설주도 적극적으로 나무 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나무를 몇 대 심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몇 대를 살렸는가에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난 뒤에 문제죠. 심고 난 네. 뒤에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이 정원에 이렇게 심지 않은 문제지만 실제로 산에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이 나무가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북한에서 이렇게 산림복구 대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산림복구, 뭐 조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도 예, 역시 산림 전투라고 하죠. 전투죠. 북한에는 네. 전투가 많습니다. 네. 뭐 70일 전투, 뭐 120일 전투, 뭐 덜어 벗고 나가도 전투고 다 이제 북한은 다 전투거든요. 예. 뭐 조충희 씨도 그 전투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엄청 많이 참가했죠. 저랑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일단은 이제 그 단위별로 과제를 주고 위에서부터 구체적인 이제 과제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이걸 좀 천천히 심어서 질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무조건 끝내라 하거든요. 가면 이제 뭐 보통은 뭐 한 구덩이 깊이를 한 뭐 20, 30 이게 다 파고 거기다 비료 넣고 물 넣고 거름도 넣고 해서 심어야 되는데 빨리 심어야 되니까 대충 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시간이 쫓기다 보면 그냥 뿌리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제대로 심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그 뿌리가 제대로 이렇게 심겨져야만 물을 흡수하고 또 제대로 뿌리가 뻗을 수가 있죠. 그 처음부터 구부러져 있으면 제대로 활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북한의 나무 심기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조충희 씨가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이 산림 전투 현장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자연과의 전쟁에 떨쳐나선 천만의 심장들. 자, 산림 복구 전투의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가자 전국에서 모여든 행렬 같은데요. 이제 아마 저 맨 앞에 군당위원회가 서고 그 뒤에 인민위원회가 서고 그다음에 경영위원회가 서고 그다음에 요맹 뭐 그다음에 이제 사법검찰단체 이렇게 먼저
그 관리하거나 이제 행정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먼저 서고 뒤에는 이제 공장, 기업소, 저 트랙터 나가는 거 보니까 협동농장까지 다 동원됐네요. 아니 뭐 나무 심기 계획표가 빼곡합니다. 주민들이 심어야 할 할당량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건 이제 기관, 기업소별, 단위별이고 개인별까지 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정확히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거기에 자기 이름까지 붙여야 돼요. 저 지금 덮표까지 지금 그리는데 저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줍니다. 네, 산림전투와 함께 양묘장 시설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양묘장은 뭐 기본적으로 이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나무를 생산하는 현장이죠. 북한이 도저히 이 토양에서 직접 묘목을 생산하는 이런 방식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평양 중앙양묘장이나 2015년도에 만들었던 군 122 양묘장 또 근래 도 양묘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된 시설 양묘장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누구나 자연과의 전쟁에 나선 전투원이 돼서 존시의 탄약을 생산 보장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기보다 1.5배에 달하는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전에 오랫동안 북한의 그 산림 복구를 위한 우리의 협력 사업들이 지속돼 왔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북한 간 적도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네. 선지훈 비행장에 내리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제자리에 앉아 계셔야겠습니다. 2008년이죠. 남한의 산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명산들을 찾아서 산림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여기는 백두산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산림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밑에 있는 거 좀 구부러지고 있죠. 사설이 나무. 사설이 나무 위에 좀 가르면서 예. 뾰족뾰족한 거는 예. 자작. 짜장면 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군락입니다. 이게요? 예. 여기는 평양에 있는 고구려 주몽왕의 능, 동명왕릉인데요. 이곳 나무들도 병해충 피해를 입어서 공동 방제를 했죠. 이분은 낯이 좀 익은데요? 드라마 주몽에 나오던 영포 왕자, 탤런트 원기준 씨도 이때 함께 했었거든요. 아, 나무에 구멍을 뚫네요? 네, 구멍 안에 약을 넣는 겁니다. 제가 이곳 평양에 있는 동명왕릉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주변의 소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리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산림협력의 이력을 보면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노력들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남북 당국이 경색되기 이전까지는 특히 그 양묘장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무 심기도 일정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그 아까도 나왔지만은 병해충 방제, 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병해충 방제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저 자리에 저도 있었던 기억이 중화통일양묘장이네요. 지금 이제 여기가 남쪽에서 지원한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양묘장인 거죠. 그렇죠. 잘 돼 있고 우리가 지원해서 또 양묘장을 만들었죠. 금강산 양묘장의 경우는 북측이 부지와 인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남측이 최신 설비와 기술력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비닐 온실을 세 동을 지었죠. 세 동을 짓고 태양광 발전기 뭐 이런 시설들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같이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금강산 양묘장이 성공했던 이유는 저기 참여했던 그 전문가분들이 그 현지 주민들하고 아주 친밀한 이런 신뢰관계가 생겨서 이런 신뢰관계가 양묘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게 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저렇게 지원했던 것들이 지속됐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쯤이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을 것 같아요. 예, 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뭐 남북 경쟁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한 3, 4년 정도 우리가 가지 못한 이런 형편이고 그래도 간접적으로 들으면 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금관산 양구장, 뭐 개풍 양구장 이런 양구장들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의 협력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좀 대책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산림 협력 방향 어떤 식으로 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시급한 산림 복구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북한에도 황폐되지 않는 산림이 있습니다. 이 산림들은 우리가 함께 관리하는 이런 방안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복구 대상지라든지 방제 대상지는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후에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지원으로만 끝나는 물자 지원으로만 끝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조충희 씨 이제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 입장에서 그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현재 북한의 황폐화된 산이 그 토질의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축산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이제 그 축산 협력이 같이 이제 이게 돼가지고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축분 같은 거 뿌려주면 땅이 굉장히 이제 비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림 토지도 비옥화하는 이런 것도 하고 주민들의 먹을 거, 뗄 거 이것들도 이제 같이 선행시키는 게 더 이제 그 산림 복구가 그 잘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조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네. 이게 진짜 뭐 북한의 산림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구나,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좀 와 닿는데 그렇죠. 아니 황폐화된 북한의 산을 살리는 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게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렇죠. 또 일부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황폐된 북한 산림도 우리 한반도의 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자연재해 문제를 놓고 보면 네. 임진강 예를 들 수 있죠. 상류 지역에 홍수가 나니까 하루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상류가 북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홍수가 나면 우리 하류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물이 늘어나니까 흙이 쓸려 내려와서 그러면은 임진강 그 상류에 있는 산부터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병충해도 이게 뭐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럼요. 비록 이제 휴전선은 있지만은 동물들은 쉽게 넘나드니까 이 병해충 문제도 심각한 이런 문제죠. 자, 이 병충해는 백두대간을 타고 휴전선을 넘어 넘나든다. 그리고 홍수도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 북한의 산림 문제에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남북의 산림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요. 한반도가 또 푸르러지고 북한 주민들도 푸른 산을 볼 수 있고 또 철도 얘기했잖아요. 저가 이게 쫙 철도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푸른 숲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